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국내 시장은 어제 이어서 다시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저점 22,200원까지 내려가면서 추매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좀 손절까지 고민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반대로 아예 시장 자체를 보지 않으신 분들까지 좀 다양하실 겁니다.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대응하기보다는 이번 주 흐름을 지켜본 이후에 접근을 하시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급함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알맞는 대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버텨볼 생각입니다. 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 증권사와 이렇게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유한타를 사용하시면 주식톡 무료 정보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아무래도 유한타 쓰시는 분들이 적어서 모두 다 무료로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 기존의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두 번째 계좌는 유한타 증권을 개설하셔서 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오늘 두중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수급, 이슈, 시황, 관심 종목 공유 등등 빠르게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증시는 급락을 했으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들은 큰 이탈 없이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혼자서 호가창을 보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거나 상담 드릴 수 있는 조력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실 수 있고 좋은 종목들 공유나 멘탈 관리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금일의 주가 움직임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어제는 시장 급락에 이렇게 빨간불로 주가가 마감이 되었으나 오늘은 추가 하락에 주가는 맥을 못 추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아쉬운 반등폭을 반납을 하면서 오늘 마이너스 2.6%로 오히려 종가는 더 내려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았고 거의 장중에는 2%대, 종가는 1%대로 마감이 되었지만 어쨌든 급락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까지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업종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들이 외인들의 매도에 따라서 거의 3% 이상씩 이렇게 하락을 하였는데 글로벌 증시 변동성의 확대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정치적으로 예산안과 부채 한도에 관한 이런 협의가 미국에서 또 교착 상태에 빠진 이런 상황으로 시장을 더 억누르는 두 가지의 이슈 아직은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전 관련주나 두산 그룹주들 보나마나 대부분 하락세로 좀 이어갔고 원전 같은 경우는 파일 오프로세싱 이슈로 인해서 우진 또 빨간불 들어오면서 일부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2% 이상 급락,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이상 급락을 하게 되면서 그 지수에 비하면 그중에 오늘 이탈은 그렇게 큰 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제는 오히려 1%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보통 시장이 하락을 하고 수급 자체가 좋지 않을 때 두중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향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보통 시장이 거의 뭐 2, 3% 정도 빠졌다면 개별 종목은 1.5배, 크게는 2배에서 3배 정도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시장 하락 대비 이 정도면 잘 버텨줬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렇게 지수가 안 좋았을 때 좀 비교를 해보시면 코스피나 두산중공업의 차트, 뭐 얼추 회복하는 모습도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하락 이런 모습들이 좀 얼추 비슷하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8월에 지수 낙폭이 컸었던 요 지점까지 오늘 좀 내려온 모습인데,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된 흐름처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시장이 회복되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등이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장이 안정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에게는 다시 방향성을 위로 잡든 뭐 아래로 잡든 잡히기 전까지는 관망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기적인 대응이었다면 오늘 비중 축소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나, 우리는 연말이나 내년을 또 목표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 자체로도 많이 빠졌다고도 볼 수가 없겠습니다. 시장이 미리 빠질 줄 알고 선대응을 좀 하시지 못한 분들이라면 역시나 지금은 매도나 손절을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정리가 너무 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라도 조금이라도 시장이 반등한 이후에 고려해 보시는 게 어쨌든 더 좋은 판단일 듯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왔던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뭐 특별한 내용까지는 없었고 대부분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뭐 좋은 반등, 좋은 영향을 끼치긴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가 중단했었던 파이로 프로세싱 재개 추진, 8천억 투자한 핵 폐기물 처리 신기술,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기술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 개발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원전에서 사용되고 남은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95%를 재사용하거나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고 나머지 5%도 기존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기술로 기대를 받는다.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8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를 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의 독성과 반감기,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95%를 재사용, 연소 과정으로 없앨 수 있고 나머지 5%도 방사능이 안전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 이런 기간을 기존의 10만 년 대비 300분의 1 수준인 300년으로 줄일 수 있다. 2017년에 꾸렸던 기존 검토위원회 소속 7인의 경제전문가 1인, 원자력공학 전문가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보시면 최악의 전력난 중국, 이제는 석탄 비축분까지 바닥. 석탄 재고량이 앞으로 2주 정도 버틸 정도만 남아있어 중국의 전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이달 21일 현재 중국 주요 발전소의 발전용 석탄 비축분이 1131만 톤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겨우 15일 정도 버틸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와 같은 비수기에는 2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석탄을 비축을 해야 한다. 더구나 보고서가 기준으로 삼은 날짜에서 이미 21일에서 8일이 지난 현재 상황이 더 석탄 비축량이 더 악화될 것으로 추정.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 18억 5천만 톤이 필요하지만
2억 2천만 톤에서 3억 4천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이는 전체 12%에서 20%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다. 중국에선 10년 내 최악의 전력난으로 31개 성 중 최소 20개 성에서 전력 공급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또 가동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이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호주산 석탄의 수입 금지 탓이 크다. 지난해 4월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을 파헤치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호주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호주산 소고기 석탄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석탄 가격이 1년 전보다 30% 이상 오르면서 석탄 발전소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현재나 과거나 원전을 사용한 이후에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시행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사용 후 핵연료의 95%를 재사용하거나 완전히 연소를 시키고 나머지 5%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8천억 가까운 이런 예산들을 쏟아부은 이후에 2018년 이 부분에 모든 연구, 개발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원자력위원회에서 저준위 우라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또 9월 초에는 파이로 SFR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미국의 원전 당국으로부터 또 승인을 받기도 했었죠. 원전을 사용하고 나오는 이런 핵 폐기물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상용화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으나 정부에서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 핵 폐기물이나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응할 만한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딱히 두산중공업과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 밀접한 관계에는 없을 수도 있으나 원전업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가 있고, 또한 우호적인 분위기도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전력난, 생각보다 내년 2월까지 좀 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호주와 무역적으로 안 좋은 관계가 되면서 결국 코로나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자충수가 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이달 10월부터 석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또 석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가스 가격도 동반 상승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에서도 최근에 SMR 그리고 대형 원전의 필요성이 또 한 차례 대두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가격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그 반대되는 수혜, 원전이 가져가지 않을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핵연료 처리 기술에 대한 재검토와 그리고 석탄과 가스 부족으로 인한 원전의 필요성이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부분, 또 원전 섹터라던가 원전 산업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탄과 가스에 비해서도 원전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탄소 중립에도 적합하죠. 거기에다가 전력량에 대한 효율까지 또 석탄과 가스에 비해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이 다시 재부각되었으면 하고 재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중의 수급도 좋지 않았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고전할 수밖에는 없었고,
또 외인과 금융투자 어제 들어오고 뭐 최근에 이렇게 좀 들어오는 척 하더니 잽싸게 하루 만에 다시 이탈이 나왔죠. 뭐 오전부터 JP모건의 물량이 한 8만 주가량 이탈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세도 처음부터 상당히 달린 모습입니다. 금융투자가 오늘 12만 4천 주 나갔고 사모펀드가 뭐 3천 주가량 또 이탈, 반에서 보험과 투신, 연기금이 지금 16,000주가 들어오면서 5일 연속 다행히 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57만 주 순 매도는 대부분 외인과 금융투자로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외인 같은 경우는 어제 46만 주가량 들어왔고 하루 만에 더 크게 70만 주 가까이 이탈이 되었습니다. 외인들의 단타놀이에 우리들만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다시 재증가한 모습. 전일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거의 5천억가량, 잔고 수량도 2,300억까지 조금 증가를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니 공매도나 이런 대차거래 부분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참 동전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좋을 때는 수급이 좋아서 상승을 했다. 안 좋을 때는 또 수급이 안 좋아서 하락을 했다. 이런 어느 장단에 좀 춤을 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모펀드나 연기금을 좀 믿고 물량을 좀 지켜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간단히 좀 살펴보면 시장이 연이어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만원에서 22,000원 요 구간을 계속 이탈하지 않고 움직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큰 박스권 횡보한 이후에 여기와 같은 이런 하락세 아직까지는 이런 이탈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외인들도 단타 뭐 공매도를 하면서 그래도 2만원은 좀 깨고 싶지 않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막판에 좀 올라와 주면서 아랫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다른 모습인데요. 내일의 시장이 더 중요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탈이 나와서 이 2만원 구간을 깨고 주가가 내려온다. 그렇게 된다면 앞자리 숫자가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또 너도 나도 다 투매 물량 더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물량을 좀 지켜가면서 추매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앞으로 재차 또 반등하고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시장의 반등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금일 같은 장은 길게 본다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겠습니다. 내일은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직 무료반 참여되시지 않으신 분들 주저없이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에 문자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